자, 저희 이어서 누설 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를 나왔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장 전기 쪽에서 무조건 아는 공식 뭐가 있었다? V는 IR이 있었다. 요거 이항하면 I는 R분의 V 나온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죠? 단순한 만큼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단위 변환. 단위 변환에 대해서 나온다. 우리 단위 변환만 조금 주의하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다른 거 다 주어지는데 다 주어집니다. 뭐 220V 요거 밑에 거는 일단 그냥 암기사항이니까 무시하시고 220V 주어지고 뭐 절연 저항도 주어지네. I 값도 주어지네. 근데 뭐 단위가 뭐다? 메가옴입니다. 메가옴. 그죠? 0.2 메가옴인데 저희 전기 쪽에서는 나올 게 뭐 킬로 메가 밖에 없어요. 킬로는 10의 3승입니다. 그리고 메가는 10의 6승. 여기 기가, 테라 있죠. 계속 P도 있고 계속 여러분들 익숙하신 게 이게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들어보면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요거는 컴퓨터 용량, 컴퓨터에서 우리 파일 용량 할 때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10의 세제곱씩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근데 요 밑으로는 사실 보실 일이 없어요. 요거 소방에서는 킬로 메가 정도만 나온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그래서 0.2 메가옴이니까 0.2 곱하기 10의 6승이다. 요거 봐주시고 그리고 물어보는 단위가 뭔지 계산하면 암페어로 나오죠. 계산하면 암페어로 나오는데 미리암페어로 물어봤다. 그래서 단위 변환하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너무 간단한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죠. 중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도로 따지면 이렇게 쉬운 공식은 단위 변환에만 조금 유의하시면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 이것도 참 많이 나왔어요. 참 많이 나온 공식입니다. 보시면 소방에서 우리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전기 쪽에서 보실 때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 공식은 사실 거의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 한 번만 들으시면 혹시나 요게 나오시더라도 뭐 요 공식을 떠올리시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35.6 외우시고 나시면 여기서 반 하시면 17.8 나오죠. 그죠? 여기서 곱하기 루트 3 하면 뭐 30.83인가 정도가 나와요. 30.8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5.6만 외우고 반하고 곱하기 루트 3 하면 요 공식 외우는 거 쉽죠? 굉장히 간단하죠. 외우시는 거 꿀팁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립니다. 요 공식만 외우고 나시면 나머지는 대입이다. 대입인데 어떤 함정들이 나오느냐? 요거 자리 바꾸는 거. 전선 단면적이랑 전압 강화를 자리를 바꿔가지고 전압 강화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자리만 바꾸기니까 크게 어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I값 전류값을 바로 주어지지 않고 좀 구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와트를 주어지면서 몇 와트짜리인지 주어지고 볼트를 주어지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문제를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477페이지 보시기 전에 요거 앞에 설명드리면 요거 전압 강화에 대해서 전압 강화 자체를 물어볼 때 요 공식을 사용하는 공식들이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또 문제 나올 때 언급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1-3번 문제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477페이지. 이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때 이게 3선식인지 2선식인지 우리가 단상 3선식인지 단상 2선식인지 삼상 3선식인지를 판단을 해서 공식을 정해야 되겠죠. 그럼 보면 이거 뭐 펌프 제가 말씀드렸죠. 삼상 3선식은 수신기에서 펌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단산 2선식인지 주어질 거고 아니면 3선식인지 주어질 겁니다. 크게 문제상에서 주어질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혹시나 이렇게 안 주어진다면 펌프면 펌프에 대한 전동기 용량, 전동기 쪽이면 삼상 3선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380V라는 것도 떠올려 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단상 2선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펌프 쪽만 삼상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 배달은 언급이 없죠? 몇 선식이고 뭔지 그런 게 언급이 없으면 이게 단상 2선식이구나를 떠올리고, 공식은 뭘 떠올려 주시면 된다. A는 35.6 Li 1000, 그 다음에 전압강화인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때 전압강화를 구하라고 했죠. 전압강화. 요거 자리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리 바꿔주시면 되는데, 뭐 솔브 기능 사용하시면 이렇게 굳이 이행 안 하셔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35.6 L 60m 떨어져 있네. L은 60이고, I는 소비되는 전류 400mA라고 되어 있네. mA니까 암페어로 고쳐만 주면, 단위만 변환해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압강화 보시면 되고, 전선의 굵기도 다 주어져 있네. 굉장히 단순한,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나왔네. 너무 단순해서 좀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공식만 넣으시면 바로 나올 수 있고, 요거 기본의 토대로 이제 돌아가셔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페이지 따라와서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는 471페이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전반에서 거리, L 값은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볼트가 주어져 있네. 그리고 와트 20개, 20W짜리 유도등 20개. 이 말 뭐다? 와트의 단위가 뭡니까? VA죠, VA. 이게 20개 있다, 20개. 그러면 200, 뭘 볼트로 주어졌다? 100볼트로 주어졌죠. 100볼트. 그러면 요거 단위 날라가면서 암페어만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전류. 이렇게 전류를 구해라는 겁니다. 전류 구해놨죠? 4A짜리 전류가 나오는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전압강화는 여기서는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전압강화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전류를 어떻게 구하는지, 요게 좀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요것만 우리 전압강화 문제에서 요게 조금 다양한 케이스로 존재하지, 식만 떠올리고 나면 전류 구하고 전압강화를 어떻게 구하느냐만 몇 군데만 익숙해지면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쪽이에요. 그러면 전류를 구하는 거는 와트가 줬으니까 몇 볼트 전압으로 나눠서 하면 나오는구나. 그러면 전압강화는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보시면, 전압강화는 2% 이내이고 2% 이내이고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100볼트에서 전압강화가 2%라고 했으니까 얼마? 2V 전압강화 E는 2V구나 라는 거. 이렇게 계산하시는 문제예요. 요거는 찾아내는 게. 아시겠죠? 그렇게 맞추면 되고, 그리고 배선 방식은 요 말이 단상 2선식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 말이. 그거를 보시면 이제 식은 다 구해졌으니까, 식은 35.6 Li 1000분의 1000 곱하기 전압강화 분의 35.6 Li를 하시면 나오겠죠. 우리가 Li를 L은 주어졌고 I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압강화도 구했었죠. 그러니까 전선 단면적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고 나서 물어보는 게, 면적을 구하고 공친 단면적으로 표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계산상으로 구하는 거는 2.163mm 제곱짜리 전선 단면적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친 단면적이 뭐다? 공적으로 칭하는 단면적이다. 공칭이란 말이 공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전선 굵기 제품이 2.136mm 스퀘어짜리는 나오지 않는다고. 나오는 일반적인 상용 제품이 2.5mm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보시면, 그래서 요 표를 보셔야 돼요. 요 표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선의 표준 규격. 이 말이 뭐다? 제품으로 나오는 전선의 규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0.5, 0.75, 1, 1.5, 2.5, 4, 6, 10, 16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계산했을 때 2.136mm 제곱짜리 전선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1.5짜리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것보다는 큰 용량을 사용해야 되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답안이. 아시겠죠? 그럼 요거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좀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 소방에서 주로 사용하실 때 2.5짜리 발신기와 감지기 사이,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2.5, 그 외에 간선들은 2.5를 사용하죠. 이 두 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에서 요거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런 거. 이런 수치들만 아시면 되지, 굳이 이거를 다 외우시는 거는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칭 단면적에 대한 표준 규격에 대한 것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요것도 뭐 I를 구하는 건데, 전류를 구할 때 뭐 20W짜리 유도등 20개, 아까랑 비슷하죠? 구하는데, 그리고 볼트 220V 상용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뭘 고려해야 된다? 주어진 게 역률이 있습니다. 여기는 역률. 요 역률을 고려해 주셔서 전류를 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역률이 주어졌을 때, 앞에 문제는 역률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와트에 등계수 곱하고 주어진 볼트로 나눴으면 됐는데, 전압으로 나눴으면 됐는데, 여기서는 역률이 주어졌기 때문에 역률을 통해서 구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는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아, 주어져 있구나. 그죠? 여기 앞에서는 전압 강화를 따로 구했지만, 여기서는 따로 구하지 않아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입만 하면 된다 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 역률을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지만 알면 된다. 그 다음에 1-2번.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삼상 삼선식이네. 삼상 삼선식이면 공식이 뭐였다? 30.8. 그죠? 요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를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 구할 때 삼상 삼수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부하 전력 구하는 거. 아시겠죠? 전류 구할 때 95kW니까 와트가 키로가 10의 3승이라고 했죠. 10의 3승 해주시고, 주어진 300V로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역률이 주어지겠죠. 역률 0.85 요것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고, 삼상 삼선식이니까 여기 루트 3이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공식이냐? 요겁니다. 요거 단상 2선식 할 때 루트 3 없던 거 기억나십니까? 루트 3 없이 요건데, 삼상 3선식일 때는 제가 루트 3만 붙여주시면 된다. 그게 비상 콘덴서 설비에서 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그 I 놔두고 다 넘기면 뭐 루트 3, 380, 역률 이해되시죠? 요 공식. 요 공식을 저렇게 나눈 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지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 공식 적어 주시면 쉽죠. 앞에 했던 요거 빼면 단상 2선식, 요거 더하면 삼상 3선식의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었다 라는 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를 구하네. 전류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여기 전압 강화도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그냥 다 하면 된다. 아시겠죠? 요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은 공식 외우고 나서 전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때까지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그냥 주어지느냐 아니면 구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만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6 그 주로 나오는 거는 30.8이지만 17.8도 있다. 요거는 거의 우리 공식에서 나오지 않지만, 굳이 떠올리자면 반 곱하기 루트 3, 위로 갈 때 루트 3 곱하기 해주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 여기, 이건 아까 했죠. 제일 기본이 되는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2-4. 수신기로부터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뭘 보시면 되느냐? 단자전압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단자전압. 요 단자전압이 요게 출력전압과 같은 말이에요. 출력전압 같은 말. 보시면, 자, 요게, 앞에 말씀드린 공식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식. 아래 이 공식을 사용할 때는 어떨 때 사용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R값, 요 저항값이 주어지면, 이 공식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VR, 출력전압. 자, 단자전압 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출력전압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 이 공식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떠올리셔도 되고, 저항이 주어지면 이 공식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입력전압은 여기 뭡니까?
저희 소방에서 사용하는 거 몇 볼트였다? 24볼트였다 말씀드렸죠. 일문정학은 거의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입력 전압 이거 옮겨서 출력 전압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입력 전압 24볼트로 주로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R 값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I도 뭐 주어지거나 구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I 곱하고 R 값 구하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공식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격 전력 48W구나. 48W가 단위가 뭐였다? VA였다. 그죠? VA라고 말씀드렸고 24V였으니까 나누면 뭐 2A 나오겠네. I는 2A겠네. 그죠? 나오고 R값은 여기서는 R값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동선의 1km당 전기 저항이 8.75ohm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뭐 이게 1km당이에요. 1km당 동선의 저항이 8.75ohm이라고. 8.75ohm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주어진 거는 뭐 배선거리가 100m다. 100m. 그럼 1km에 요거였으니까 비례식으로 구하는 거지. 100m일 때는 0.875ohm이 되겠구나. 저항값이.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저항 구했고 전류 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대입하면 된다. VR은 VS EIR이었다. 그 VS는 24V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수신기에서 뭐 소방에서 사용하는 거 24V로 픽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2 곱하기 I는 2 그럼 R은 0.875 하시면 값이 나온다고. 출력 전압 단자 전압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요렇게 요거는 요것도 제법 많이 나왔죠. 요것도 식은 단순하지만 조금 꼬아서 I도 구해야 되고 전류도 구해야 되고 저항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도 자리 이동이 좀 있죠. 조금 자리 이동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I 구하고 전류 구하고 저항 구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24V라는 것만 떠올리시면 요 24V를 못 떠올리셔서 전압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 라고 하셔서 포기하시고 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좀 자주 나오니까 타이밍으로 봐서는 이제 또 슬슬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단순해요. 계산은 조금 계산할 게 곱하기가 좀 몇 개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 하나가 법적인 것을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법적인 거. 우선경보 방식에 대해서. 우선경보 방식이 뭐였습니까? 직상 봐라 또는 우선경보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화재가 난 층 그리고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해서 대피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경보 방식입니다. 그게 적용되는 게 층수가 5층 이상이고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겁니다. 이거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우선경보 방식이다. 그러면 보는 거지. 봅시다. 자,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이니까 층수 지상 5층 넘어가죠. 그리고 연면 정도 5,000제곱미터네. 그럼 3,000 넘어가는 거야. 이게 뭐다? 우선경보 방식이구나. 경종 출력할 때 어떻게 된다? 2층 이상 2층에서 발화할 때는 직상층과 그 발화층, 발화층과 그 직상층에서 경종이 나가고 1층에서 할 때는 1층과 직상층 그리고 지하 전층에 경보를 발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서 발생했을 때는 발화층과 직상층 그리고 기타의 지하층에 전체 경보가 나간다. 이게 우선 경보 방식이죠. 그걸 떠올리시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1번 표시등의 총 소요 전력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표시등도 우선경보 방식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 표시등은 언제나 정전이 되든 언제든 불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언제나 켜져 있는 게 표시등입니다. 자기의 설비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거 다시 하나 캐치하시고. 그럼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실에서 460m 떨어진 지하 1층, 지상 5층에 면적 5,000제곱미터의 공장에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경종 표시등이 각 층에 두 회로 그 전체 16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료에 답하시오. 뭐 표시등과 경종에 대한 전류 있고 전선 굵기 나와 있죠. 요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기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이거예요. 1층. 자, 층수가 뭐 보자. 1, 2, 3, 4, 5, 6, 7. 자, 제일 위로 8층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GL 그라운드 고 여기가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짜리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자동화재 탐지기 설비를 설치했는데 각 층에 몇 회로가 있다? 두 회로가 있다. 그럼 발신기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각 층에. 이해되십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네모 그냥 이렇게 발신기를 이렇게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각 층에 두 개 회로씩 있는 겁니다. 경계 회로가 두 개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발신기 세트 하나에 어떻게 제일 위에 표시등 뭐 LVP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드렸었는데 램프 있고 벨 경종 있고 발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들은 뭐다? L 경종과 L 램프 표시등과 벨 경종에 대한 용량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각 층에 어떤 경종도 표시등도 두 개씩 있구나를 파악하시면 되고 그거를 생각하시고 나서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분히 생각해 보자. 표시등은 어떻다? 우선경보 방식이든 뭐든 어떤 상태이든 간에 전층에 항상 불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표시등은 개수당 30mAh죠. 30mA. 총 몇 개입니까? 총 몇 개? 한 층에 두 개씩 8층이니까 16개구나. 480mA. 그러니까 암페어로 단위 바꿔주고. 쉽죠? 쉽죠? 표시등은 항상 다 켜져 있다. 우선경보 방식이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상 1층에서 발화됐을 때 경종의 소요 전력을 구하시오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선경보 방식이 적용이 되는 거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어요. 1층에서. 그러면 요 건물에서는 몇 층의 경종이 나간다. 경보가 나간다. 발화층. 일단 기본적으로 발화층, 직사층에 나오고 기타의 지하 전층에 나간다. 1층에서 발화했을 때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층. 이 건물에서는 세 개 층에 경종이 나가겠구나.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경종이 울리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면 경종 하나당 50mA니까 50mA 곱하기 두 개. 왜? 한 층에 두 개니까. 그게 세 개 층. 곱하면 다 계산하면 0.3A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는 법적 문구가 지금 조금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차근차근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은 뭐 공식 그대로 우리 구한 것 더하시고, 구한 전류 값을 더해가지고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단상 이선식 공식에다가 35.6Li 거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왜? 우리 면적도 주어져 있으니까. 면적 어디에 주어져 있으면 2.5로 주어져 있었지 아까? 그럼 전압감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단순하다. 그 다음 문제들은 보시면 되는데, 요거 4번은 5번, 6번은 외우시는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4번을 보시면 자, 성능 기준상 음량장치는 전격 전압의 80%에서 동작해야 되는데 이때 3에서 계산한 내용으로 음량장치는 동작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압 강화를 구했죠. 전압 강화를 구했습니다. 5.11이요. E라는 전압 강화가 5.11이 나왔습니다. 맞죠? 5.11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장치들이 경종 표시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했을 때 전압 강화가 얼마가 발생하느냐, 기본 24V에서 5.12만큼의 전압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5.12를 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값이 얼마 나옵니까? 이 계산기 한번 두드려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여러분들도 두드려 보시고 저도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 빼기 5.11 책에 여러분들 그거 나와 있죠? 보시면 되겠지만 자, 18.89가 나옵니다. 89V가 나와.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전격전압의 몇 프로에서 음향장치가 제대로 동작이 돼야 된다? 80% 너무 많이 했죠. 너무 80% 굉장히 중요하다. 퍼센테이지 나오면 제가 90%는 80%라고 말씀드렸던 그 80%. 그러면 전격전압의 몇 프로에서 8%에서 동작을 해야 돼. 80% 이상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24 곱하기 0.8 하면 얼마 나온다? 19.2가 나온다. 최소 이 전압 이상이 되면 동작을 하는데 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전압 강화가 많이 되어서 18.89가 됐다. 그러면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기준상 음향장치의 기준상 19.2V까지는 동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전압 강화가 너무 많이 돼서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다. 법적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뭐 출력 전압이 최소 작동 전압인 19.2V보다 낮아서 음량을 발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압 강화를 구해서 이건 법적 기준까지 물어보는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였다. 좀 많이 나왔죠. 자주 나왔죠. 전압 강화 문제 중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여기는 법적 문구들이 좀 많이 필요한 우선경보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음향장치의 전격 전압 80% 그거에 대해서도 좀 물어본. 그래서 여기는 뭐 그래서 좀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죠. 표시 안 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전혀 표시 안 해서 내더라도 무조건 풀 수 있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았을 문제였다.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의 용량 나오는데 요거는 시간에 따라 방정 전류가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증가할 때, 사실 요 두 가지 경우만 나왔어요. 이때까지 요 두 가지 경우가 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방정 전류가 감소하는 경우까지 나왔어요. 감소하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요거는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요건 안 나왔었는데, 한번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의 공칭전압, 요거는 허용 최저전압 나누기 셀수인데 요거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한 문제 있거든요. 공칭전압 구하는 거. 그거로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쉽습니다. 방정전류가 일정한 경우는 쉬워요. 공식이 굉장히 쉽죠. 그냥 요거는 단순히 대입만 하면 되고,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표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녀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표를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셔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표를 어떻게 보는지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요 문제에서 같이 나오는 암기 파트 부분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꼭 있다. 어떤 거? 공칭전압. 요거는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공칭용량. 요거 외워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왜? 공칭전압 그냥 쓰라고 나옵니다. 알칼리 축전지, 연축제인지에 공칭전압을 쓰세요 라고 나오기 때문에 답이 없어. 그냥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그냥 외우셔야 돼.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칭용량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뒤에 당장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는데 뒤에 나중에 가면 2차 출력 구할 때 좀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까지 외워라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공칭전압과 공칭용량은 꼭 가져가자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 문제 보면서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요거 많이 용량 저한류 보수율 많이 물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주로 0.8로 적용하고 라고 했던 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요건 다른 것들은 무시하시고, 자, 요건 아까 연축전지, 알칼리 축전지 공칭전압을 쓰시오 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른 거 다 주어집니다. 다 주어져요. 여기서 그냥 전류만 구하면 돼요. 구하시면 돼요. 요거 전류. 여기 용량 K 값도 주어지고
저희 보수율 값도 주어집니다. K 값도 어디 있습니까? K 값 용량 환산 시간 주어지고 보수율도 주어지죠. 그런데 I 값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I 값만 계산하면 돼. 근데 I 값도 별거 없습니다. 뭐 50W짜리 50W가 뭐였다? VA였다. 요게 몇 개? 80개였다. 그죠? 다시 VA짜리 80개 요거 더하기 30W짜리 70개 그죠? 뭘로 나오는다? 전압 주어져 있겠죠. 그렇죠. 200V 주어져 있겠지. 요걸로 나누면 뭐 전류가 나오니까 그죠? 이 전류를 그대로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된다. 이때는 뭐 방전 전류가 일정한 경우다.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요거 보시면 되고. 자, 방전 전류가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사실 전류 구하는 거 말고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부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일단 1번 볼게요. 축전지 한 셀당 공칭 전압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요거 나왔었죠. 앞에 뭐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요거 셀수. 요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 셀수가 다른 게 아니라 유도등이나 이런 데 보면 수신기에도 보면 배터리가 있는데 예비전원, 비상전원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A 건전지처럼 생긴 건전지들이 여러 개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AA 건전지 3개가 모여 있는 거죠. 3개가 모여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한 셀인 거예요. 한 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셀들이 모여있는 게 하나의 예비전원으로서 사용하는데 그 하나의 건전지 한 개가 한 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공칭전압을 구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공칭전압 자, 셀수는 몇 개입니까? 54셀, 54개구나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최저전압 9.7로 주어져 있다. 그럼 9.7 나누기 셀수 하면 얼마가 나온다? 1.8, 약 1.8이 나오죠. 이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으시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1.8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정시간 30분이네. 30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최저 축전지 온도가 5도씨네. 5도씨일 때. 이런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HS형이네. HS형이네. 이런 거. 요거를 통해서 뭘 찾으면 된다? K 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구했죠? V셀 구했고, 그 다음에 전류는 뭐 와트 나누기 뭐 하시면 된다? 최저 전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공식 여기 있네. 그죠? 그러니까, 50W니까, 6000W니까, 6000VA니까 100V로 나누면 얼마가 나온다? 60A가 나오는구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K값, 용량 환산 시간 K를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자, 뭐, HS형이구나. HS형이구나. 그럼 여기 다 필요 없겠네. 그죠? HS형이니까. 지금 CS형 필요한 게 아니니까. HS형. 그리고 몇 분? 30분짜리구나. 30분짜리. 여기. HS형 사용했고, 30분짜리구나. 30분. 그럼 10분짜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요 중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5도씨구나. 5도씨. 5도씨. 온도 보이죠? 5도씨. 그러면 요 3개 중에 찾으면 되는 거다. 하나, 둘, 3개 중에. 그 중에 또 뭐? 1.8. 우리가 1.8V를 구하지 않습니까? 뭐, 공칭 전압이. 한 세당 공칭 전압이. 그러면 1.8V일 때 K 값이 용량 환산 시간이 1.54구나.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찾는 거. 전류 구하는 걸 그냥 구하실 수 있겠죠. 6000W니까. 볼트로 나눠가지고 주어진 볼트로 나눠서 구하면 돼. 근데 용량 환산 시간 이거 1.54짜리 요거를 찾는데 요런 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요걸 찾는 게 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어려워 하시는데 그냥 다 주어지고 요것만 구해가지고 찾아가시면 돼요. 그럼 대입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죠? 굉장히 단순하죠? 이 표가 뭐가 많고 막 이래가지고 헷갈려 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시다. 너무 단순한 표였다. 보기만 어려워 보인다. 아시겠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먼저 여러분들 법적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예비 전원으로 사용되는 출정지의 용량입니다. 법적 문구 먼저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이거 보십시오.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몇 분간 감시 상태입니다. 감시 상태 60분간 유지하고 직접적인 경보를 몇 분간 발해야 된다. 10분간 발해야 된다.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우리.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필기 때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셨을 거고, 실기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방송 설비,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전부 다 용량이 이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분 감시 상태, 10분간 경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든, 뭐 정전이 되어서 상용전원이 차단됐을 때, 예비전원, 뭐 수신기 내에 있는 그 배터리로 60분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10분 이상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문제를 볼 거예요. 요 문제는 방전 전류가 일정한 경우가 아니라 방전 전류가 변하는 경우, 즉 증가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감시 전류일 때 용량 황산 시간이 60분에 60. 왜? 60분간 지속해야 되니까. 감시 상태를. 그 다음에 경보 전류 용량 황산 시간은 뭐? 60분에 10. 10분간 경보를 발아야 되니까. 이게 용량 환산 시간이에요. K값. 이해되시죠? 요거를 보시고 앞으로 가서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요게 기본입니다. 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떠올리시고, 이거 있었어. 맞아. 라고 생각하시고 앞에 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시면 요 문구 30점 미만이라는 문구가 그 문구 때문에 60분 감시 10분 경보. 왜? 30점 이상이면 60분 감시 30분 경보니까. 그죠? 혹시나 30점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 환산 시간이 K 값이 감시 상태 60분에 60, 그 다음에 경보 상태 60분에 30으로 되겠지. 그죠? 요 문구도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용량 조합이 주어지고, 감시 전류, 경보 전류 이렇게 다 따로 나누어져 있겠죠. 왜? 감시 상태일 때와 경보일 때 전류가 변하니까, 방전 전류가 변하는 공식, 증가할 때의 경우입니다. 그죠? 증가하잖아요. 감시 상태는 300mA만 필요하다가 경보가 날 때는 500mA로 필요하구나, 증가되는구나 라는 거. 그죠? 증가할 때이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전류 구하셔서, 우리 아까 요 용량 환산 시간은 뒤에 미리 구했죠? 60분에 60이었고, 여기는 60분에 10이더라. 구했고, 그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따로 전류 값들만 구하면 된다. 이게 언제? 이게 감시 전류. 그죠? 이게 경보 전류. 동작 전류, 같은 말이죠. 경보 전류. 구하면 된다. 단순히 곱하기입니다. 개수해서 곱하시면 돼요. 300, 1개. 그 다음에, 감지기, 감시 전류 10개인데 200개. 말하자면 감시전류 10mA짜리 200개. 그 다음에 15mA짜리 30개. 곱하기 해서 그냥 다 더해주시면 돼요. 전류 구해주시면 됩니다. 단위 한산만 암페어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경보 전류도 마찬가지.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값에 넣어만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용량 보소율 있고 이렇게 있겠지. 용량 보수율 0.8 있겠죠. 아시겠죠? 요 앞에 뒤에 말씀드렸던 그거 감시 상태 60분, 10분 경보 요것만 이해하고 나시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게 뭐 자주 나오진 않았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계산할 게 조금 많아져서 실수할 확률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이 앞에 2개였죠. 이번에 3번이니까 증가할 때 방전전류가 증가하죠. 25, 50, 100으로 증가하죠. 이럴 때라서 방전전류가 변하는 경우 중에 증가하는 경우 이런 쪽으로만 나왔었는데 그 다음 문제 보시면 감소하는 경우도 있더라. 3개가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 여기에서 문제는 어떤 거? 여기 주어진 이 그래프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보고 어떤 걸 여기 용량 한산 시간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이 그래프에서 도출해서 여기 대입만 하면 돼. 아시겠죠? 보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시간 30분, 10분, 0.1분 있어요. 30분, 10분, 0.1분 있어. 그러면 이 중에 찾으면 되겠구나.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돼요. 단위 다시 한번. 단위 전지 방전 종지 전압은 뭐? 2.6V이다. 2.06V이다. 그러면 2.06V. 0.24, 0.53, 0.85. 요 3개구나. 쉽죠? 되게 단순하죠? 앞에 문제 보시면 표가 더 이거 GS형도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 AH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려울 게 없어. 찾으시면 돼, 그냥. 그죠? 30분일 때, 10분일 때, 0.1분일 때. 그럼 우리는, 여기 당연히 용량 보수율 주어져 있겠죠. 용량 보수율은 얼마라고, 보수율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값은 보통 얼마나 하는지 쓰시오. 보수율이 어떤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보통 얼마로 사용한다, 0.8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다른 값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0.8 대입하고, 1 하고, 용량 한산 시간 첫 번째 30분짜리가 0.85구나. 그죠? I1. 일단 I1은 아직 안 구했으니까. 더하기 0.53.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I3가, 용량 한산 시간 K3가 0.24.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류는 너무 고맙게도 적어놨어. 암페어. 그죠? 여기 25A, 여기 50A, 여기 100A.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깔끔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요 K 값이 조금 책에 K 값이 요거 잘못 적혀 있어요. 잘못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 다 틀린 겁니다. 제가 오답 노트에 정오표에 다 올려놨죠. 정오표에 다 올려놨는데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K1 값 30분, 10분, 0.1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다. 보통 용량 보수 0.8 사용하고 K 값은 얼마? 30분 0.85. 그 다음에 LI 주어진다. 바로 고맙게도 그래프상에 바로 주어지더라. 그대로 다 적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K2 0.53 전류 50. 그 다음에 K3 용량 한산 시간 0.24 얼마? 전류 100. 요렇게 구하시면 바로 나온다. 아시겠죠?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요 시간을 통해서 용량 한산 시간을 찾고 요걸 통해서 용량 한산 시간을 찾고 전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방전전류가 감소하는 경우인데 여기 이거 처음에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요거는 연도는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19년도인가? 에 나왔는데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에 나왔는데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처음 나오다 보니까 소방 쪽에 다른 교재들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풀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풀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보시면 요 부분이 이상해. 이 부분이 많이들 이해를 못 하세요. 많이 이해를 못해. 20-100 하면, 그리고 10-20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반대로 해설이 되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 100-20, 20-10, 이런 식으로. 요거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받아들여 주세요라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아시겠죠? 이거를, 너무 막,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여기에 너무 많이 꽂혀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요건 한번 받아들여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도 많은 책들이 몇몇 책들이 반대로 풀이가 돼 있어서 혼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개정해서 나왔더라고. 전부 다 개정을 해놨던데 원래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실 전기기사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소방에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는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또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이거 그래프를 보시고 그대로 찾으시면 돼. 자, 180분 하나. 그 다음에 170분, 여기 있네. 60분, 여기 있네. 여긴 다행히 우리가 찾을 게 없었죠. 전압이 주어지고, 방전 정지 전압이 주어지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요 값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보수에 당연히 주어졌겠고, 용량 환산시간 주어졌고, 그죠? 그리고 뭐가 주어진다? 암페어 주어졌어요. 100암페어, 20암페어, 10암페어. 그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요건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처음에는 어떤 거 100암페어 그대로 곱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 4.85 해서 20-100A. 여기 20-100A 앞에 거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적을게요. 더하기 60분일 때, 요 60분일 때 얼마였습니까? 2.5. 용량 환산시간 2.5 곱하기 10A에서 앞에 거 20A 빼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요렇게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아시겠죠? 요거를 좀 받아들여 주세요. 요 부분.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또 다시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요거를 표를 읽는 방법은 앞에 증가하는 경우와 똑같다. 다만 우리 전류 구할 때 요거 빼주시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만 주의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 문제 사실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이 문제와 1-4번 문제, 요것들이, 그래프상에서 찾고, 그리고 도표에서 막 찾아가지고 가시는 걸 이해를 못 하셔서 어려워하셔가지고, 많이들 틀리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자본 설명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도표 찾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프상에도 답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 설명 한 번만 들으시면 어렵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차 충전 전류 및 2차 출력 나옵니다. 요것도 한 번의 흐름이 있죠. 요거를 구하고 나서 어떻게 표준 전압에다 2차 충전 전류 곱하면 충력이 2차 출력이 나옵니다. 요 표준 전압은 요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진 거에서 그대로 가져오셔서 구한 거 곱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제가 앞에 외우라고 했던 거 있죠. 공식 용량, 축전지의 공식 용량, 알칼리 때 5A 이런 거 있죠. 그대로 문제에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전압이랑 용량을 외우라고 했던 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다. 문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시계오일 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스갯소리로
판관포천청이나 솔로몬을 떠올리시면서 공정함의 표상이 되는 판관포천천 또는 솔로몬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공정함의 표상이 되는. 아시겠죠? 요 순서로 보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거는 다 주어집니다. 자, 전격 용량 다 주어져요. 표준 전압 다 주어지는데 뭐가 안 주어진다? 공정함의 표상이 되는. 자, 전격 전류 주어졌죠? 전격 전류 주어졌고 상치부하 주어졌죠? 표준 전압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 공칭 전류 공칭 전류 요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공칭 용량 요게. 그래서 뭐 5A 어떨 때 알칼리 축전지 때 5A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풀 수 있다. 2차 충전 전류 구하고 나면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표준 전압 곱하면 2차 출력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칭 용량을 꼭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나왔을 때 뭐 단위 주의하시고 단위 요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합성 전전 용량인데 요거는 직렬만 나옵니다. 직렬. 병렬은 안 나와요. 자, 그림 보시면 여기에 직렬로 쭉 연결되어 있죠. 병렬이라 하면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적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단위를 단순하게 적어보자면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 더하면 돼요. 10 더하기 10, 2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몇 개가 되든 그냥 쭉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뭐 없다. 나온 적도 없거니와 없고 직렬이 나오는데 이것도 크게 나온 적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없고 공식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죠. 아까 나와 있는 수치들 그대로 여기 넣으시면 돼요. 합성 전용 용량 요거 하나씩 그냥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공식은 어떤 함정이 있다? 그렇죠. 단위 함정이 있습니다. 단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단위가 다르죠. 여기는 단위가 다르죠. 요 단위는 여기밖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었죠. 킬로바이트,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요게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이런 식으로 10의 3승씩 늘어난다고 했던 거. 요거는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감소되는 건데 요게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고 요게 나노, 요게 피코. 근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뭐 한번 나오고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단위 변환만 단위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 너무 공식이 쉬워서 그 외에 뭐 나올 이유가 없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피코가 2개 있죠. 마이너스 12승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승 2개.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가 2개 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 2개 있네. 2개. 이렇게. 단위만 넣으시고 계산기 두드리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그냥 앞으로 계산기가 할 일이지 우리가 요건 계산할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위만 조금 주의하셔서 알면 된다. 요 단위를 마이너스 12승, 마이너스 6승 요거를 몰라서 틀리시는 거지 계산을 못해서 공식을 몰라서 틀리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죠?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경동선의 전기 저항, 전선의 온도 저항 이거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뭐 2개 있는데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첫 번째 식 보이시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데 안타깝게도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고 근데 또 이게 그렇게 뭐 쉽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여기 보니 고유 저항 있죠? 이 고유 저항 값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풀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저는 별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유 저항을 일일이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걸 풀 수 없다면 이 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리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관리사 시험에서도 이런 뜬금없는 이런 식들 나오면 참 별로 저는 뭐 크게 변별력을 위해서 넣는 건 알겠는데 그게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렇구나 이런 식이 있구나 고유저항을 알아야 풀 수 있구나. 뭐 다행인 거는 이때까지 경동선 요거밖에 안 나왔지만 나온 적이 없습니다. 55분의 1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몇 번 나오셨어요. 전선의 저항 온도 계수를 주어지면서 전선의 저항 온도 계수를 구하는 건데 요거
요게 좀 나왔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보시면, 자, 경동선의 전기저항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경동선이라는 거 주어지고, 뭐, 고유 저항인 요게 주어져 있지 않죠. 대입하면. 대입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건데, 모르면 아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 그런 문제였다. 별로 추천해 주시고 싶지 않다. 03년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죠. 아마 나오고 나서 욕 많이 들어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거는 뭐, C가 알고 있으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20도씨에서 저항온도 계속 나오니까 그대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T2-T1이니까 T2가 100으로 됐고, T1이 20이니까 빼주고, C 그대로 넣으시면 그대로 나오는 문제. 요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요거는 C만 알고 있으면 대입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종 나왔던 문제다. 요거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분기 회로소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이때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VA 와트 단위 그렇죠? VA 나누기 사용전압 주어질 거고, 그럼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차단기의 용량도 주어집니다. 그럼 그 단위가 다 없어지지. 그래서 분기 회로수가 몇 개다라는 걸 구하는 건데, 이 차단기 용량이 이 문제에서는 주어져요. 15A로 주어지는데, 다른데 앞에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실 때 보시면 차단기 용량을 그 등계수 구할 때 차단기 용량 구하는 문제가 하나 차단기 용량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차단기 용량이 안 주어졌습니다. 안 주어졌어요. 이게 뭔 줄 알고 푸느냐라고 말이 많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에 쓰는 게 뭐 전부 다 뭐 15A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차단기 용량이 일반적으로. 여기는 주어졌지만, 이 문제에서 주어졌지만 그 문제에서 별로 안 주어져서 이것도 뭐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차단기 용량은 15A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혹시나 안 나온다면 차단기 용량이 여기 뒤에 보시면 문제에서는 주어질 겁니다. 근데 혹시나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15A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주어지죠? VA 그리고 220V 다 있으니까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쉽죠? 나눠서 회로가 뭐 답이 4.393 나오는데 회로수가 몇 개 당연히 절상해야겠죠. 회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쉽죠?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해서 쉬운 만큼 뭐 중요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제가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공식 17개 중에 정말 가지고 다 외우기 시간이 없다. 너무 시간이 빠듯하다.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상중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상중까지만 몇 개, 한 10개 정도 되는 거 가져가셔도 충분하다. 그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거기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으니까 좀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단위 변환 이런 것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틀린 부분은 내가 이 부분에서 틀렸구나를 해설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본인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꼭 풀어보셔야 자기께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산 문제 풀이 해설 강의는 여기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